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첫 주에 지금 첫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가 0.8%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0.14%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3,200포인트를 지금 유지 중입니다. 코스닥도 어서 1,000포인트를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바이오나 2차전지,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부장 반도체들이 움직이질 않아서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못 따라붙는 게 아닌가 싶고요. 코스피가 강세인 이유는 뭐 증권, 보험주, 금융 쪽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상법 개정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배당주, 저평가 우량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현대자동차가 또 한 4%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교했을 때 현대차도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현대차의 저런 모습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렇고요. HLB 쪽으로 돌아와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블로그 공지 내용이 수정이 된 거를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 내용이 원래 전 내용이 뭔지 그리고 바뀐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공지 내용인데요. 다른 내용이 지금 추가된 게 이 시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앞에 문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가남 신약은 타이베이 미팅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미국에서 FDA 공고 사항을 반영한 보완 결과에 대한 FDA 입장을 확인하고 재신청 일정을 포함한 향후 절차 전반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병용 투여에 우수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현재 상황은 CMC 보완에 따른 시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요 문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호재죠. 호재인데 이상하리만큼 오늘 뉴스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 정도가 1시간 전에 나왔던데 이 타이베이 미팅이 결정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HLB 그룹에게는 중요한 뉴스인데 뉴스를 안 내요. 특히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거리 뉴스를 막 찍어내는 스타일인데 안 냈다 이거죠. 이게 공교롭게도 내일까지가 리피싱 기산일 기준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요. 화요일이 지나 뭐 수요일 이후라든지 뭐 화요일 장 마감 이후라든지 이때 날짜가 언제 잡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또다시 리피싱 때문에 특정 날짜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예전과 똑같이 리피싱이 끝난 다음에 대놓고 올릴지 안 올릴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일단은 전환사채들이 리피싱을 했다는 거는 뭐 주식 전환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주식 전환하지 않는 리피싱은 저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풋옵션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살아있고 체제 리피싱을 안 했기 때문에 또 3개월 뒤에는 리피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전환하지 않는 사채는 뭐 리피싱을 하든 동 말든 동 전혀 이거는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타이베이 미팅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HLB 주주분들께서는 FDA 절차 과정에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타이베이 미팅은 우리가 미팅 신청 이후 30일 이내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9일 정도가 30일 이내인데 조금 지연이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FDA 인력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HLB도 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짜 개념을 못 박지 마시고 회사가 어떤 날짜에 한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저희가 굳이 날짜가 19일에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회사도 그 L생 합병 과정에서 뭐 19일인지 20일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할지는 저도 솔직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회사의 말에 그냥 듣는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주조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팩트적인 입장에서 진짜 완료가 됐는지 그 날짜에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 일정상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냐면요. 타이베이 미팅이 진행이 되면
정확한 지적사항이 뭔지 FDA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FDA 측에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클래스 1으로 진행이 될지 클래스 2로 진행이 될지 조율을 하겠죠. 이 정말 경미하고 간단한 사항이면 클래스 1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도 되냐 그러면 이제 FDA 측에서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실사를 가야겠다 그러면 클래스 2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1, 2에 대한 정확하게 주주들이 알 수 있는 날짜는 미팅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회의록이 나오면 저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회의록도 회사가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 후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회사가 알려줘야만 저희가 알 수 있다. 다만 회사는 타입A 미팅을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클래스 1인지 2인지 알고 있을 거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회사는 클래스 1인지 2인지 이미 타입 A 미팅에서 확실히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타입 A 미팅 이후에 재신청이 늦어질 경우에는 클래스 2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재신청이 빠르면 클래스 1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별로 준비할 게 없고 서류가 어느 정도 보완이 다 됐기 때문에 클래스 1인 빨리 재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 1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늦으면 준비할 자료가 많고 시간적으로 불리하니까 클래스 2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LB가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 기업이 CRL을 이렇게 많이 받은 회사가 또 타입 A 미팅을 2번 이상 한 회사 중에 이런 회사가 비교 사례가 잘 없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고 막 그랬는데 확률상은 클래스 2일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뭐 이게 확률이잖아요. 말 그대로 90% 확률이라고 해도 남은 10% 확률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기간적으로 쳤을 때 클래스 1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클래스 1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클래스 2 받으면 실망 매물도 더 나올 거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 더 까먹겠죠. 근데 클래스 2라고 아예 마음을 열어놓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클래스 1 받으면 더 큰 기쁨이 생길 거고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또 훨씬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정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재신청 이후에 보통 한 4개월에서 뭐 6개월 사이에 승인을 받는다고 치면 클래스 2일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지가 않는다면 클래스 2일 경우에는 아마 내년 초 1월이나 2월 정도에 뭐 허가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남은 타임라인에 따라 회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될 거고 뭐 주식 전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될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또 잡혀 있는 게 엘생 합병도 있고 그다음에 엘테라가 세부 데이터를 받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또 신경 영양소 각막염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받으면서 이제 어떤 게 문제인지 잡아 들어갈 거고 미국 임상 설계를 다시 잡든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할 건지 또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정말 뭐 이제는 이 7월이 우리의 변곡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게 뭐 제가 아무리 GPT도 굴려보고 뭐 해도 HLB 사례처럼 뭐 임상을 성공을 하고 뭐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CMC 부분이 뭐 여러 차례 지적을 받는 항암제 기업은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항생제 뭐 아니면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HLB랑 비슷한 사례는 뭐 한두 건 뭐 요 정도밖에 없어서 이게 정말 뭐 비교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뭐 시작을 해볼 텐데 요즘 또 단디바이오가 8월 달쯤에 일상 탑라인 결과가 나올 건데 그거에 따라 HLB 사이언스가 요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더라 뭐 국무총리상 받았다고 요 그러는데 직원 복지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주 복지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 쪽 보시면 알테오제는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펩트론도 마지막에 다 끄집어 올렸네요. 그리고 ABL 바이오가 급락이 좀 나왔다가 조금 죄송합니다. ABL 바이오는 한 7%, 8%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 그냥 보합 정도, 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쪽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2차전지 종목들도 뭐 약하락 정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HLB 펩은 4.61% 하락을 했습니다. 야, 얘는 뭐냐? 얘도 뭐 누군가 뭐 손절을 친 것 같아요. 그마이 뭐 펩타이드 좋으니 뭐 그러니 아이고, 네, 진짜 이거 얘가 그마이 좋은 약이면 뭐 펩타이드가 좋고 그러면 얘가 뭐 얘도 관리 종목 아닌가? 얘도 관리 종목 될 이유가 없죠. 시총이 지금 1,000억도 안 되는데. 자, 항서제약은 0.7% 상승을 했고 HLB는 1.17%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요일 날 나왔던 타이베이 미팅이 잡혔다라는 걸로 인해서 개미들이 조금 붙었지 않았나 매동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개인이 샀죠. 개미들이 좀 붙지 않았나. 그런데 리피싱 때문에 이렇게 내리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타이베이 미팅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누를 필요가 있나. 공매도 공격도 오늘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세력과 공매도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되면 한 3, 4천 원 정도 뭐 내일도 주가가 이 정도 유지되면 3, 4천 원 정도 내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일 급등을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종가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HLB 제넥스는 3,225원에 마감을 했고 HLB 파나지는 2,1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 사고 끝. 이 금투 쪽에서 사채가 들어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은 거의 뭐 손절 개념이네. 거의 4,000원짜리를 2,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자, 일단 차트적으로 보시면 5일선을 지켜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나쁘지는 않은데 뭐 저는 아직까지도 모자리고 2,300~400원 정도는 올라가 놓고 다지기가 들어가야 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봐줄 만한 차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돌아 나가고 있기는 한데 거래량도 별로 없고 HLB 본주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것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HLB가 중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파나진 개별적인 기업 메리트로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89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도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 지금 41선 저항 걸린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베리스모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기업의 물질들을 사오고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양고 회장님이 정말 이 언변은 내가 하나도 깔 수가 없는데 정말 사업 수완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생각을 이거 뭐 일부러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면요. 아필리아 뭐 그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뮤노믹도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 샀는데 허리케인과 함께 사라졌죠. 나노코박스도 뭐 어여부여 날라갔죠. 그 다음에 뭐 펀드 투자한다고 펀드 투자로 돈 날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엘테라, G3 BNT 그 뭐 임상 몇 번 실패한 회사 뭐 이번엔 성공시키겠다고 샀다가 지금 이 꼴 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베리스모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이게. 뭐, 카티 원 개발자들이 모여서 차렸다고 하지만, 지금 진양호 회장님이 걸어온 길로 봐가지고는 이것도 과연 믿어도 될까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여튼 뭐, 지금 괜히 주주들이 원성이 잦는 게 아니다.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환사채와 유증만 해도 몇 천억이 왔다 갔잖아요. 그 수천억이면 임상 3상을 한 몇 개를 할 수 있는 돈인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남은 게 없다. 단돈 지금 현금성 자산 몇백억 요거 남아있다. 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업 그룹 전반적으로 있는 전환사채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도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매일 지금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주가마다 사람들이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생사로 오고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LB가 승인을 받든 동 말든 동 저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나갈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나가서 또 다른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로또는 당첨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HLB 투자자들은 저는 전부 다 내가 로또 1등이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 생각도 이런 입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4,08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팔고 끝. 자, HLB 테라피틱스도 오늘 5일선 도전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5일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5일선 도전을 할지 아니면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만 내려가도 3,800원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엘테라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얘들도 나가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임상 기대감이 높았던 그 가격까지는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회사 측이나 진양호 회장님이 양념질을 얼마나 잘해 놓을지 아니면 양 대표가 얼마나 양념질을 잘해 가지고 주주들을 현혹시키든지 아니면 시장에 투자자들을 좀 어떻게든 끌어들여 가지고 반등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데이터 다 떠나 가지고 반등이 된다면 저는 이 갭 이 정도 한 6, 7천 원까지는 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는 저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갭을 다 처리하는 거는 HLB 모그룹의 분위기와 엘테라의 미국 임상 절차 과정 아니면 세부 데이터 내용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4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팔고 끝. 자, 차트 보시면 HLB 바이오스텝도 5일선을 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도 적고 거래량도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돌아간다 얘기할 수 없다. 보통 돌아 나갈 때는 거래량 실린 윗꼬리 달린 봉들이 여러 차례 출현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격적으로는 1,600원권 이상 올라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 파파덕 2,7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투신 이렇고 그래요. 자, HLB 글로벌은 혹시 지금 나노코박스 때부터 많이 고생하시고 물을 타서 한 8,000원 아니면 만원 초반까지 내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얘가 살 길은 지금 현재로서는 엘테라도 빠그라졌기 때문에 엘테라도 기대할 수 없고 지금 8월 탑라인 결과가 되는 이 HLB 사이언스가 좀 중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진영권 회장이 개인 회사잖아요. 개인 회사고 그리고 그 단디바이오의 3자 배정 유증으로 바이오스텝, HLB 생명과학 3자 배정 유증으로 자금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공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한 1, 2년 전에 그 3자 배정 유증으로 얘들 투입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말대로 일상 결과가 좋고 그러면 희귀의약품 지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신속 승인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걔를 좀
판권을 뭐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승인 받는 거 이거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조우 계약으로 하가 파는 게 저는 낫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약에 또 저 HLB 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또 임상을 한다고 치면 그 돈은 또 어떡할 겁니까? 또 수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룹주들이 또 품앗이 해가지고 또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을 팔아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HLB 글로벌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나올 단디바이오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8,3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제약은 지금 현재 이 18,000원을 돌파하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18,000원 이탈 없이 지켜만 준다면 2만원권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이상은 또 어떤 분위기 HLB 모습에 따라 또 향후 25,000원대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 얘기는 잘 됐을 경우입니다. 무조건 저기를 가겠다라기보다는 잘 됐을 경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점이 16,600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60%만 해도 6위는 6, 66이 36, 한 2만 5, 6천원 정도 되겠네. 여기 정도의 많이 오버 슈팅이 나온다 해도 갭을 처리하는 한 요 정도까지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클래스 1이 나온다면 또 한번 분위기가 우려했던 분위기에서 희망찬 분위기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5,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고 끝. 자, HLB 생명과학은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병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과 그게 아니더라도 합병으로 HLB 주식을 받아서 시세 차익 노리는 그 수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노리고 들어와서 HLB 주가를 올리는 그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HLB 주식 받지 말고 L생이 오르면 그때 팔아야지 하는 단타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거래량 실린봉 이탈 없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000원 정도 올라가줘야 얘도 이제 7,500원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폭발을 할 겁니다. 이걸 지금 본주로 던질까 아니면 매수 청구권을 해야 될까. 그래서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7,500원 전후에서 주가를 한번 흔들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500원 갔다 또 빠지면 이거 매수 청구권 행사해야지 이 생각이 들 거고, 만약에 7,500원 이상 가면 아니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말고 팔아야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병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합병이 꼭 될 거라는 전제 하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닌데 합병 안 될 것 같고 HLB 미래도 좀 불투명하다 하시는데 그런 거 했다가는 모험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야 나는 그 합병도 보지 말고 합병 시세 차익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타 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7월 동안에 이 HLB 생명과학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요동이 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L생 주가도 이제부터는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올라주면 저는 고맙습니다. 그러면 L생 뭐 영원히 잘 빠이빠이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 내일 리피싱이 끝나면 이제 수목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수요일날 아마 리피싱 공시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끝.